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JTBC 콘텐츠 크리에이터 이용주입니다. 당신의 아나운서 강정입니다. 오늘은 강정 아나운서를 모시고 리액션 비디오를 촬영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네. 리액션 비디오 뭔지는 아시죠? 보고 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그렇죠. 뭐 실험 카메라 그런 거. 실험 카메라. 그러니까 아재 같은 단어긴 한데 사실 맞습니다. 예, 맞죠. 그거를 좀 세련되게 얘기하는 게 리액션 비디오인데 이제 강정 아나운서 평소에 네. 심리 상태가 좀 어떻습니까? 굉장히 감정적이고. 네. 감정적이라는 표현은 좋지 않네요. 네. 굉장히 눈물도 많고 예쁜 거 보면 또 좋아하고 아름다운 것을 좋아하는. 약간 좀 이 심리 상태가 좀 소녀합니까? 그렇죠. 맞아요. 제가 알던 강재영 씨의 모습은 아니거든요. 약간 좀 철에. 씨도 만만치 않습니다. 저는 굉장히 소녀해요. 남자가 소녀소녀. 엄청 소녀인데. 그래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강재영 씨 비디오를 보여드리면서 이제 비디오 리액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re you ready? 네, I'm ready. Okay, let's go. 소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그 빌드업 되는 과정에서는 저도 약간 눈시울이 붉어질 뻔했지만 끝에 이제 음악이 막 나오고 역시. 우와 이렇게 되면 역시 당신의 아나운서 철의 심장. 철의 심장이에요. 이 정도로 감동받지 않는다. 감동적이었어요. 왜 꼭 울어야죠?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아니잖아요. 그건 그렇죠? 아니지만 네. 그래도 뭔가 이게 설정이라는 느낌이 딱 들면 바로 산통을 깬다라는 느낌이죠. 그렇죠. 한 통을 깬다까지는 아니지만 좀 감정이 흐트러지는 게 있어요. 그렇습니까? 강재영 아나운서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자극적인 비디오를 준비해서 강재영 아나운서를 울려보거나 아니면 웃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자극적이어야 돼요. 굉장히 자극적이어야죠. 그런 걸수록 더 눈물이 안 나는 법이에요. 그래요? 그럼 우리 평창 홍보 비디오 한번 볼까요? 아라리오 한번 보면 눈물 난다 그러면 눈물만 난다. 진짜 듣기만 해도 눈물이 그거 난다. 보면 펑펑 울 수 있어요. 2억 7천만 원 들여서만 돼. 펑펑 울어요 그냥. 진짜 눈물이 납니다. 우리 세금. 거기에 출연한 출연진들은 마음이 어떨까요? 글쎄요, 속으로 울고 있지 않을까요? 이건 JTBC와 다른 저희들의 사견임을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이거 비슷할 거예요. 온 국민 다 비슷한 느낌일 겁니다, 사실. 아무튼 여기까지 됐나요? 실험 비디오? 실험 비디오 했고 이제 스튜디오에서 뵙겠습니다. 네. 그럼 안녕. 안녕하세요. 저는 표현강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JTBC의 멋진 신세계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엽. 자, 전 세계인이 찾는 관광의 나라 총천연색, 영어로 컬러풀 태국이 온통 흑백이 됐습니다. 10월 13일 푸미폰 아둔 야뎃국왕이 서거하면서 태국은 모든 게 멈춰섰는데요. 자, 국민들은 30일간 검은 옷만 입고 30일간 술도 팔지 않고 30일간 축제도 하지 않으며 국왕을 추모하고 있다고 합니다. 강재영 아나운서님. 허세뎀 캄시에 짜이누이 크랍. 태국의 프로축구 리그 또한 잔여 경기를 중단하고 시즌을 서둘러 끝냈습니다. 4강전을 앞뒀던 FA컵은 그대로 끝나는 건 아니고 우승팀을 가리기는 하는데 추첨을 통해서 한답니다. 축구팬으로서 저는 이런 상황이 100% 이해는 되는 게 아니지만 태국 분위기를 본다면 지금 그깟 공놀이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태국은 1932년 절대왕정을 폐지하고 입헌 군주제를 도입했는데요. 실질적인 통치는 사실상 군부가 해왔습니다. 18세 어린 나이로 즉위한 푸미폰 국왕, 이분 덕분에 왕실은 점점 국민의 신망을 얻어갑니다. 자, 푸미폰 국왕은 왕실 재산을 투입해서 로얄 프로젝트를 추진했는데 농업, 수자원, 환경, 고용, 복지, 보건 등 이 다양한 분야에서 태국 국민들의 삶이 나아졌다고 하는데요. 자, 이런 공로로 푸미폰 국왕은 자막에 보이는 이런 상들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1970년대 영국 BBC가 푸미폰 국왕 다큐를 제작하려고 취재를 갔는데 왕이라는 사람이 연간 200일 이상을 시골 지역에서 지내고 현지 가이드보다 소외 지역 지리를 더 잘 알고 있어서 영국 취재진들이 고국을 생각하면서 현자 타임을 갖게 됐다는 일화는 유명합니다. You're saying that this is evidence that you're winning?
Winning against what? Communist insurgency. Oh, I don't know. But we are winning against hunger. This is what we are doing. We are not fighting against people. We are fighting against hunger. We want to have them have a better life. If we make this and they have a better life, the people you call communist insurgent will have a better life also. So everybody is happy. 그렇죠. 뭐 태국 집회를 보면 푸미폰 국왕이 직접 카메라와 지도를 들고 산간 벽지를 돌아다니는 모습이 있는데요. 자,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발로 뛴 국왕을 태국 국민들이 진심 어린 눈물로 떠나보내는 게 정말 10분 이해가 되는데요. 근데 작년에 태국에서 좀 특이한 사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2015년 태국인 타나콘 시리파이분이 개와 관련한 풍자 이미지를 만들어서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징역 37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와, 그래서 어떻게 개풍자 하나에 37년형이나 나오죠? 이거 무슨 사연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타나콘이 모욕한 개는 이제 이름이 통댕이라고 푸미콘 국왕이 길거리에서 구조해 왕실에 데려다 키운 개거든요. 그러니까 유기견이었는데 입양을 한 거죠. 푸미콘 국왕은 통댕에 대한 책을 쓸 정도로 굉장히 그 개를 사랑했고 통댕에 관한 애니메이션까지 나올 정도였으니까 한마디로 태국의 어구, 국민개죠. 근데 이제 아무리 그래도 이제 개는 개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개를 모욕했다고 사람이 징역을 37년형을 받고 그렇습니까? 뭐 이런 식이라면 왕이 서거한 건 서거한 거고 하던 축구는 마저 해야 되지 않냐? 라고 했다가 이제 복날 개처럼 맞고 이제 개밥의 도토리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 겁니다. 어쨌거나 이제 타나콘에게 적용된 왕실 모독죄는 외국인들에게도 엄격하게 적용된다고 하니까 태국 여행 가시는 분들은 특별히 말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래도 용주 씨는 이미 선을 넘었고 연락이 올 것 같습니다. 아니 억울합니다. 억울하고요. 자, 그나저나 제가 비디오 보는 그 리액션 영상 왜 찍은 거예요? 아니 갑자기 들이닥쳐가지고 진행을 하더니 근데 그게 지금 뭐 태국이랑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뭐 연관성을 지어보자면 예전에 이제 전두환 정권 그분 시절에 50 시절에 그쵸. 우민화 정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있었죠. 그 3S라고 있죠. 스크린 스포츠 그리고 섹스? 네, 아무튼 이제 길고 긴 군부 정치를 경험한 태국의 경우 사회 곳곳에 우민화 정책이 침투해 있습니다. 태국의 섹스 산업은 뭐 굳이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계속하시고요. 태국 TV에서는 전 세계 거의 모든 스포츠를 이제 실시간 시청할 수 있을 만큼 중계가 잘 됩니다. 또 스크린, 우리 상상 이상으로 영상 제작 기술 태국은 굉장히 발달해 있는데 특히나 태국의 TV 광고는 이제 각종 세계 광고에서 매년 수상할 정도로 놀라운 수준이죠. 당신에서도 이제 태국의 광고 수준을 온몸으로 느끼시지 않습니까? 네,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감동적이었고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선호하는 광고들이 많았어요. 정말이에요? 네. 제가 하는 말을 왜 항상 믿지 않으시죠? 왜냐면 이제 멘탈이 강철이시기 때문에 무슨 강철의 연금술사인 줄 알았어요. 마음이 멘탈이 대단하시더라고요. 네, 마가렛 대처. 마가렛 대처. 그렇죠.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이런 태국 광고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은 이제 대부분 태국의 경제 빈약층이나 서민들이고 맞아요. 그 내용은 항상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든 작은 행복을 찾는다. 뭐 이런 스토리인데 이런 광고의 효과는 세계 행복 순위 보고서에서 굉장히 잘 나타납니다. 태국은 세계 33위 정도의 행복한 국가인데 평가 항목 중에 제네로시티, 이제 관용도 있지 않습니까? 관용도에서 세계 2위니까 거의 세계 탑급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태국 사람들 거의 화를 안 내요. 무슨 일 있어도 그냥 웃는 얼굴. 네, 항상 그쵸. 웃는 얼굴로 사람들을 대하고 슬픈 일이 있어도 잘 지내고. 근데 반면 트러스트, 정부 신뢰도는 세계 바텀급으로 전 세계 국가 중에서 10번째로 정부를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여기에서 10번째나 첫 번째나 사실 크게 다를 건 없어요. 세계 바텀급에서. 그냥 그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러면 이 말을 좀 요약을 해보면 정부는 믿지 않지만 너그럽게 웃으며 이해해준다. 뭐 이런 의미라는 거죠. 뭐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태국 국민도 현 정부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지만 해결을 위해 손은 놓고 있다라는 건데 이게 불교를 믿는 국민들의 윤회 사상 영향인지 아니면 군부 정권의 우민화 정책이 먹혀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용주 씨 얘기를 좀 정리해 보자면 태국 국민들은 현재의 삶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노력하기에 군부 독재를 벗어나지 못하고 민주주의에 가기까지는 아직까지는 좀 멀었다. 뭐 이런 얘기 하려는 거 맞죠? 예, 요약하자면 그렇습니다. 뭐 민주주의가 근데 전 그렇게 생각해요. 뭐 굳이 필요합니까? 행복 지수가 33이면 대한민국보다 꽤 많이 높거든요.
근데 뭐 국민이 행복하면 뭐 그걸로 된 거 아닙니까? 민주국가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지금 다 행복하시죠?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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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대자보를 붙이고 싶습니다. 행복하시죠? 네, 세상을 떠난 푸미폰 국왕의 뒤를 이을 새 국왕이 조만간 즉위할 텐데요. 자, 이 문제 때문에 태국이 또 시끄럽습니다. 왕위 계승 1순위, 와찌랄롱콘 왕세자 때문인데요.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이 태국에 대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왕세자 때 행실이야 뭐 어떻든 이제 왕위에 오른 뒤에 이제 왕이 되고 나서 선정을 베풀면 그걸로 되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아직 좀 판단하긴 이르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동안 뭐 옷을 뭐 어떻게 입고 다녔다, 뭐 애완견 장례식을 어떻게 했다, 뭐 굉장히 얘기가 많아요. 근데 저는 이제 왕으로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될 거라고 판단하는 건 좀 아직 이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태국인들이 개를 정말 사랑한다지만 오늘 정말 개 얘기가 자주 나오는데 자, 어쨌거나 뭐 태국은 요즘 국왕의 서거와 왕위 계승 문제로 혼란스러운데 굳이 이런 시기에 나는 태국 꼭 놀러 가야지 그것도 이런 시기에 하는 분들 계신다면 자, 이 안내문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태국 여행 가서 말 한 번 잘못하면 태국 10년 거주권을 준다고 합니다. 거주할 때 입으로또 주고 숙식도 무료고 근데 룸메이트는 꽤 많아요. 자, 여기 조금만 더 나가면 10년 거주권 아닌 평생 거주권까지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자, 한마디 하세요. 태국 국민 여러분, 저는 푸미콘 국왕의 서거를 진심으로 애도합니다. 웃으면서 하면 안 되죠. 다시 한번. 태국 국민 여러분, 저는 푸미콘 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혐한, 대한민국과 그 국민에 대한 일본인들의 혐오 감정, 와사비 테러, 한국인 비하 버스표, 묻지마 폭행. 최근 한 달 사이 일본 오사카에서 이른바 혐한 사건들이 잇따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길거리를 걷는 한국 여성 관광객들에게 일본 남성이 다짜고짜 욕설을 하는 영상까지 공개가 됐는데요. 일단 한번 보시죠. 먼저 저한테 무시하고 싶었어요. 재수없거든요. 계속해서 전해지는 혐한 사건들,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일본인들은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오늘은 30여 년간 일본인으로 살다가 얼마 전 한국으로 귀화한 전 일본인, 당시 이름 에구치 오사모 씨를 전화로 연결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진 신세계가 지치지도 않고 마련한 또 다른 새 코너, 뉴스룸 비하인드 뉴스의 패러디, 비하인드 이슈 시간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당신 아나운서 강정입니다. 우선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강수 씨. 네네. 네. 연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일단은 뭐 사전 탐색을 생략을 하고 단도직입적으로 네. 묻겠습니다. 에구치 네. 오사모 씨는 우리 편입니까? 믿을만한 사람이에요? 대한민국 소개를 만세할 수 조금 있나요? 해주실까요? 대한민국 만세할 수 있습니까? 만세할 수 있는데요. 제 소개를 먼저 조금 할게요. 네네. 네, 저는 일단 아버지가 일본 분이시고요. 어머니가 한국 분이신 그 일본에서 흔히 말하는 하프예요. 네네. 그래서 일본에서 한 12년 정도 살았고요. 어릴 때는 오사카에서 살고 좀 나이 먹고는 도쿄에서 살았고요. 네네. 최근에 기와에서 이제 한국인이 됐어요. 제가 2012년에 대통령 선거가 하고 싶어가지고 기와 신청을 했는데 네. 그게 한 1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저는 뭐 한 3주 달이면 되는 건 줄 알았는데 네, 그래서 제가 지금 기와에서 성남강시 1기손이고요. 성남강시. 네. 저 진주광인데. 미리 후손들에게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말하자면 그러니까 창씨 개명하신 거네요, 일본 분이. 뭐 시계 형이랑 표현을 써도 아니, 되나요? 또 굳이 역사의 그런 부분을 또 굳이 뭐. 아무튼 현재 뭐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저는 지금 뮤지션이고 작곡가고요. 네, 제가 뭐 일본의 이런 정치나 이런 전문가는 아니라서 좀 부담되긴 하는데 일단 이용주 씨가 제 친구라서 전화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바로 질문 네. 들어가 볼까요? 네네. 바로 첫 번째 질문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본인들 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일단 이게 주제가 혐한이잖아요. 약간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혐한에 대한 정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혐한이 일단 한국 사람이 다 싫어 이런 건 아니에요. 네, 물론 일부 그런 분들 있지만 이제 주로 거리에 나가서 시위를 하시고 이러는 분들은 이제 일본에 사는 제1교포들 있잖아요. 네. 저희 동포들 흔히 이제 알려진 거는 전쟁 때 이제 징용 끌려가서 거기 남아서 이제 후손들이 일본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제1교포들이 뭐 그들 기준에서는 특혜를 많이 받고 있고 뭐 범죄도 많으니까 몰아놔야 되고 그들의 특권을 없애야 된다는 게 약간 그 혐한 시위의 주된 주제예요. 그럼 제1한국인들은 뭐 특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사실 특혜라는 건 없고 이제 그분들이 거기 원해서 살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본 국가에서 나름 이제 거기서 살게 해주고 뭐 범죄를 일으켜도 다른 나라 사람이면은 그 나라로 추방시키고 이러는데 이제 약간 같은 일본인과 같은 대우를 어느 정도 해주고 있는데요. 네.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특혜라고 보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연예계나 스포츠 선수 중에도 한국계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일본에서는 연예인이나 이제 스포츠 선수가 실력이 뛰어나면은 제 한국계 아냐라는 의심을 실제로 그들도 해요. 예전에 일본의 전설적인 엔카 가수 미소라 히바리 같은 사람도 한국계로 알려져 있고요. 뭐 은퇴하기는 좀 비오하라라는 이제 요미우리 자이언츠의 타자도 있었는데 그분도 한국계로 알려져 있고 네, 그렇게 좀 재능 있는 사람들이 네, 한국계가 많아서 뭐 이치로나 나카타 같은 선수도 한국계가 실제로 아닌데 한동안 저들은 분명히 한국계라는 소문이 나기도 했어요. 혐한 시위라는 것도 있던데 그거에 대해서 저도 한마디 해주시죠. 혐한 시위요? 네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위하러 나온 사람들의 주된 목적은 네. 이제 제1교포의 특혜를 없애고 이제 그들을 웬만하면 한국으로 몰아내자 이런 주장이에요 주로. 이게 일본말로 얘기하면은 그 이아가라세라는 말이 있어요.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을 이제 괴롭히거나 그럴 때 못되게 굴고 이제 괴롭히고 이런 거를 이아가라세라 그러거든요. 네. 근데 일본인들이 그런 거를 잘 표출하는 국민성이 아닌데 맞아요. 요새 아무래도 요새 일본 정부도 좀 우경화되고 있고 나라 분위기도 그렇고 그런 넷 우익들이 밖에 나가서 시위도 하고 그러니까 특히 오사카 같은 지방 사람도 좀 독특한 면이 있어서 좀 자기 표현을 잘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인들에 대해서 그런 이아가라세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오사카는 일본 안에서도 네. 좀 많이 독특한 도시예요.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좀 매너를 잘 지키고 좀 규칙도 잘 지키고 그러는데 네. 예를 들어 오사카 사람들은 교통법규도 잘 좀 안 지켜지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거기가 상인들의 도시였기 때문에 좀 사람들이 좀 친근하게 많이 다가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예전에 일본에 우리나라 호기심 천국 같은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실험을 하나 했는데 그 어린아이가 지나가는 그냥 일반 오사카 아주머니한테 이렇게 총 쏘는 신용으로 빵이야 하면은 네. 백이면 백 하고 쓰러지는 신용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보통의 일본 사람들은 그런 걸 안 하죠. 그냥 뭐지 하고 지나가요. 쓰면은 이게 뭐지 하고 그냥 가만히 있거나 무슨 일 있니? 이렇게 물어볼 텐데 오사카 사람들은 약간 위트 있게 그걸 넘어가는 좀 느낌이 있어요. 네. 일본에서는 이런 사건들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제가 매주 챙겨보는 일본의 그 뉴스 프로가 있는데요. 네. 그 와이도나 쇼라고 한국말로 하면 와이드한 쇼인데 네. 그 일본 유명 개그맨 마츠모토 히토시라는 분이 하는데 거기서 이 시장 스시 사건을 다루더라고요 마침. 네네. 근데 되게 그냥 해프닝 정도로 다루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워낙 그 와사비를 많이 달라고 해서 많이 줬는데 그걸 좀 그분이 SNS에 올리고 그게 한국 언론에서 과도하게 다뤄진 것 같다라는 식으로 일종의 해프닝이네요 하면서 약간 웃고 넘어가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별거 아니라는 취급을 지금 한다는 거죠. 네, 그쵸. 이상하네요. 이걸 만약에 반대로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김치를 달라고 했는데 거기다 고춧가루 잔뜩 뿌려주면 이렇게 반응을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그런 김치를 먹으면 일본 사람은 입원해야 될 거예요. 너무 매워. 입원해야 될 것 같다. 일본 사람들 소나게 먹잖아요, 음식을.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해프닝으로 넘길 정도의 그런 유머를 가진 사람들이라면 만약에 김치에 고춧가루를 뿌려도 유머로 받아들일 그런 분들인지 싶어서 이러면서 아쯔이요, 아쯔이, 아하, 아쯔이. 무슨 말인지 아무튼 뭐 그렇게 하실까 싶어서 한번 또 반을 여쭤본 건데 뭐 모르겠습니다. 이용주 씨 기대되셨어요? 다음 질문하셔야죠. 네, 계속 알겠습니다. 그래서 강구수 씨, 애구찌 오사무 씨는 그 논란이 됐던 스시집에 혹시 가보셨나요?
여기 앞에 지나가는 적은 있는데 가본 적은 없어요. 그래요? 아니 뭐 최근에 이용돈 씨가 맞아요. 그 네. 다른 일본 스시집 가서 사과를 막 받는 영상을 올리고 아니, 네네. 좀 이해가 안 돼요. 자기가 뭐라고 거기 가서 그 사과를 받고 또 심지어 다른 집이었잖아요. 어, 뭐 하는 거야 지금? 이해가 안 됩니다. 그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 그분의 그 액션은 전혀 불필요했다고 보고요. 근데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일본인들이 사실은 사과를 굉장히 잘하는 국민성이 있어요. 한국인들이 들으면 의아하겠지만 그분들은 무슨 일 있으면은 금방 무릎을 꿇어요. 도게다라고 맞죠. 해서 어. 무릎을 꿇는 문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과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무릎을 꿇어야 돼요. 뭐 그런 문화가 있어서 사과는 되게 잘하는 애들인데 맞아. 그동안 우리가 봤던 이제 기업인들이 뭐 사과를 한다거나 그러면 항상 무릎을 꿇는 모습을 저희가 자주 봤잖아요. 네. 앞으로도 이런 계속 시비들, 혐한 이런 사건들이 벌어질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지금 일본 정부 자체가 아무래도 좀 우익 성향이 강하잖아요. 뭐 위안부 문제나 이런 것들 유야무야 넘어가려고 하고 있고 헌법도 바꾸고 좀 그리고 나라 경제도 어렵고 후심한 학교도 있다 보니까 네. 좀 뭐라 그럴까요? 국민들을 좀 결집시키려고 좀 어떤 공공의 적을 만들고 이런 또 남목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약간 피해자가 제일 한국인이 된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일본인들의 재밌는 점은 특히 보수 우익이 그런데 피해의식이 상당히 커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전쟁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핵폭탄도 2방이나 맞았고 우리는 늘 세계에 사과만 하고 있다. 이런 사과만 하는 역사를 어떻게 후손들에게 물려주냐가 이 우익들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사실적인 사과는 우리는 받지 않았는데 그들은 자기들은 사과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사과를 하는 척하다가 안 했다. 네.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사과를 굉장히 잘하는 민족인데 참 그거는 특이한 것 같아요. 그럼 안구수 씨가 봤을 때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네, 저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인으로서 그렇죠. 귀화하셨으니까. 실력 얘기하자면 네. 우리 편이야 이제. 우리 편이죠. 네. 이렇게 이게 문제. 우리 편, 네 편 나누면 그때부터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우리 편, 네 편이. 아무튼- 여건이 다른데 뭘. 굳이 하지 않아도 우리 편이기 때문에 자, 아무튼 네. 말씀하시면 네, 그러니까 이것도 좀 완전히 주관적인 얘기인데 좀 저는 어떤 평화나 타협을 원한다면은 그것을 위해서 그걸 원하는 사람이 좀 더 먼저 성숙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한국에 살면서 느낀 게 의외로 한국에 이렇게 뭐랄까요 이게 문화라 그래야 되나 뿌리 깊게 좀 외국인을 무시한다든지 뭐 동남아 사람들이라든지 뭐 아니면 일본인을 비하하는 단어, 중국인을 비하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너무 그냥 편하게 쓰인다든지 그런 것도 사실 한국에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부터가 먼저 그런 말 써도 되나요? 뭐 짱깨나 쪽발이 이런 말을 쓰지 말고 네, 우리도 좀 다른 아시아를 먼저 존중하고 그리고 우리의 요구할 것도 요구하면은 네, 어느 정도 뭐 뜬구름 잡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네,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계속 걔네가 뭐 와사비 넣었다고 우리가 고추장을 넣자 뭐 이렇게 가면은 이건 안 돼. 맞아요. 이건 진짜 데드 엔드. 끝으로 가는 길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미셸 오바마가 했던 얘기 있지 않습니까? When they go low, we go high. 그렇죠. We're so high, 네. right? 이렇게 좀 넓게, 대범하게.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이제 오면 고추장 주지 말고 김치 한 점 더 주는 거예요. 그쵸. 야, 니네 김치 네. 먹으러 왔잖아. 김치 한 점 더 주고 또 단무지라도 하나 더 주고. 입맛에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예, 뭐 관용을 그렇고. 베푸는 거죠. 아무튼 강구수 씨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그 의견 소중히 받아서 한번 저희도 논의를 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강구수님 먼저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숨겨진 이야기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중에서 내가 지금 핫한 이 국제 이슈 뒷얘기 좀 빠삭하거든 뭐 이런 강호의 숨은 전문가이시거나 지금 이 핫한 국제 이슈 이거 뭐 우리 동네 얘긴데 뭐 이렇게 이슈의 현장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지금 이렇게 아래에 흐르는 이메일 주소로
연락 주시면 방송 제작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멋진 신세계는 여러분과 함께 만드는 방송인 거 다들 잘 아시죠? 네, 이번 주 인트로를 보내주신 부산의 표영광님, 표하늘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인트로 영상 응모를 기획할 때 누군가 한 번은 드론으로 보내주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는데 부산의 표브라더스께서 제 마음을 읽으셨네요. 감사합니다. 초록색상의 동생 표영광 씨가 NGO 비정부 기구에서 국제개발 일을 하고 싶다 하셨고, 드론을 조종하던 형 표하늘 씨는 1AM 새벽 1시 이야기라는 영상 회사를 만들었다 이렇게 메일을 보내주셨는데 업체 이름 말해도 되는 거죠? 당연히 되죠. 새벽 1시의 이야기가 흥하기를 기원합니다. 검색 참여 치면 나오나요? 나오겠죠. 어쨌거나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이 홍보하고 싶은 것, 자랑하고 싶은 것 얼마든지 활용해서 인트로 영상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집에서 키우는 열대어가 100만 원짜리다. 이 봐라, 이 얼마나 이쁘냐. 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멋진 세계를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쵸? 해도 된다는 거죠. 네네. 내가 곱창집을 차렸는데 서울 종로 3가에 있고 가게 이름 멋진 심곱창이다. 우리 가게에 와라. 어쨌거나 여러분 지금 멋진 신세계를 보고 계십니다라고 하면 된다는 거죠. 당연하죠.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요즘 인트로 영상이 많이 안 와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이 좋은 기회를 여러분의 홍보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열린 기회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용준 씨라는 사람이 정말 싫지만 멋진 신세계를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도 되죠. 예, 되죠. 네, 어쨌든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